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맡은 윤석찬입니다. 제가 오늘 IJ웍스의 백정상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할 내용은 먼저 AWS가 제공하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빌딩 블록과 사례를 잠깐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AWS가 가지고 있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아마존 키네시스 스트림스라고 하는 서비스, 그리고 IJ웍스의 이야기를 듣고 최근에 저희가 나온 새로운 어떤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위한 서비스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키노트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약간 IT의 많은 업무들을 클라우드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약 50가지 정도 되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도 데이터 웨어하우스부터 해서 배치 분석, 실시간 분석, 머신러닝 이런 어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이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라 고객들이 원하는,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계속 받아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가 많이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하둡 같은 경우에도 하둡의 클러스터를 잘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마존 EMR, 그리고 DW, 구축하기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데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페타바이트급 데이터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레드시프트 같은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할 때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좀 쉽지만 그걸 수집, 저장, 처리, 분석까지 어떤 이 과정이 마냥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마존에 있는 많은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저장을 위해서 아마존의 S3, 키네시스, 다이나모DB, 그리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람다, KCL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들, 그리고 배치 데이터를 위한 EMR, 그리고 분석을 위한 레드시프트, 머신러닝 같은 걸 제공해 드리는데요. 데이터 분석 서비스라는 것이 단순히 데이터 분석 서비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빌딩 블록들을 조립을 해서 분석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엘라스틱서치라고 하는 서비스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면서 ELK 스택을 아마존에서 쉽게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가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좀 더 빠르고 쉽게 처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가치를 찾는 데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유를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AWS 기반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키노트에서도 앤디 제시 사장님께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해외에 굉장히 많은 이런 도코모라든지 그리고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디어 분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특징적인 분석 사례 중에 하나가 슈퍼셀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클래스 오브 클랜이라는, 그리고 최근에 분비치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핀란드에 있는 작은 회사입니다만 이 게임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유저들의 어떤 반응들을 반영해서 게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TB 되는 게임 로그를 S3랑 그래시어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EMR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20초로 돌리고 있다가 슈퍼셀인 경우에 EMR을 데이터 클리징을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클래스 오브 클랜을 게임을 하면 나오는 유저의 비헤이비어들을 수집하는, 그래서 450억 번 정도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다이나모DB에 넣는 그런 어떤 워크로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런 데이터 분석 사례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K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레코픽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실시간 쇼핑 추천 서비스, 그리고 비트패킹이라는 회사는 무료 스트리밍 앱에서 음악에 사람들이 데이터를 듣는 취향이나 성향을 가지고 추천해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게임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앱 분석에 많은 회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더 깊게 나눌 사항은 어떤 것이냐면 실시간 데이터 분석에 대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IT 환경들이 계속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IoT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시간 데이터 분석에 더 중요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저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시간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처리함으로써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한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제 특화된 가장 좋은 서비스 중에 하나가 아마존 키네시스 스트림즈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이 서비스는 여러분 유저들이 생성하는 또는 로그들을, 이런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을 대용량으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매니지드 서비스,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확장성이나 이런 것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이 실시간 서비스도 오늘 런칭한 서울 리전에서 바로 오늘부터 키네시스 스트림즈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키네시스 스트림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할 스트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만들고 또 용량, 그걸 처리할 용량, 이런 것들을 손쉽게 설정하고 확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에 넣고 빼고 하기 위한 그런 앱 개발을 또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또 서드파티 오픈소스 도구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비용도 굉장히 저렴해요. 네, 나중에 비용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 서비스는 아시겠지만 아마존의 인프라 위에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과 가용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소실하거나 그러지 않고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키네시스 스트림즈라고 하는 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용어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데이터 소스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올 때 데이터는 샤드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이 샤드는 초당 1MB의 입력과 2MB 출력을 할 수 있는 팩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샤드고요. 이 샤드가 이제 2개, 3개, 뭐 10개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샤드 타임이라고 해서 시간당 이제 비용이 약 0.015달러 정도가 되고요. 한국 리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격이 나왔는데 0.0185달러 정도가 됩니다. 네. 물론 약간 버지니아보다 더 비싸죠. 버지니아 워낙 시골이라서, 네, 여긴 이제 도시니까. 네, 그렇지만 저희 동경보다는 좀 가격이 저렴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레코드, 그래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레코드가 샤드에 저장이 되는 개념이고,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이 저희가 다양한 실시간 분석 앱을 통해서 S3나 다이나모DB나 레드시프트로도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AWS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가 오픈이 돼서 키네시스로부터 데이터들을 이러한 저희 AWS 인프라 서비스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아주 간편한 클라우드 기반의 이벤트 기반 클라우드 함수 서비스도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자, 키네시스 스트림은 여러분들이 서울 리전 페이지에서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크리에이트 스트림을 누르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샤드 개수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10개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리드 라이트의 캐패시티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키네시스 스트림으로 보내시기만 하면 되고요. 키네시스 스트림에서 이렇게 데이터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앱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키네시스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은 모바일 SDK라든지 아니면 AWS가 제공하는 랭귀지별 SDK가 있는데요.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키네시스 프로듀스 라이브러리라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자바와 C++로 있는 라이브러리고, 여러분들의 앱에서 손쉽게 키네시스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데, 얘가 하는 일은 데이터들의 어떤 사이징이라든지 아니면은 매니지드 데이터를 쉽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 걱정 없이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키네시스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로그포 유저나 다른 어떤 서드파티 오픈소스 도구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받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도 API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키네시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람다나 EMR이나 또는 서드파티 아파치 스톰이라든지 스팍 같은 걸 사용하셔서 처리할 수가 있겠고요. 이 키네시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실시간 데이터의 확장성은 어떨까요? 저희가 키네시스 스트림에 확장을 하려면 이 샤드의 숫자를 늘렸다가 줄였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샤드의 숫자를 그러면 손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나요? 네, 물론 저희가 이제 API를 제공을 해드리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스플릿과 멀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샤드를 추가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그 시간당 들어오는 데이터의 양을 보고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추천해드린 방법은 키네시스 스케일링 유틸리티라고 하는 겁니다. 이 키네시스 스케일링 유틸리티는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의 GitHub에 가시면 소스 코드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우리가 마치 오토 스케일링에서 그 미니멈 맥시멈 EC2 인스턴스를 정하고 그 스레드 홀드에 따라서 이렇게 인스턴스를 이렇게 증가 감소를 할 수 있는 스케일 인아웃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스케일 인아웃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설정만 딱 해놓으면 키네시스의 그 샤드의 유틸리티의 그 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능 외에도 2015년에는 스트림 서비스에 키네시스 스트림 서비스에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했고요. 뭐 이제 되게 많은 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인데 데이터가 얼마나 저장되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본적으로 디폴트로는 24시간 정도가 저장이 됩니다. 아무리 실시간 데이터니까 더 많은 어떤 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으로 24시간을 저장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7시간까지 7일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도 최근에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 키네시스 스트림을 통해서 분석하는 사례는 해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게임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이 소노스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피커입니다. 온라인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스피커. 그리고 유저들이 이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어떻게 듣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예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메이저 리그를 보시면 이게 뭔가 운동 선수들이 하고 난 다음에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플레이하는 겁니다. 이 스타캐스트라고 하는 동영상 서비스고요. 이 운동 선수들 또는 공 또는 어떤 배트 이런 것들이 여기 처리되고 있는 그런 것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캡처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바로 그 경기 중에 영상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걸 통해서 그 AWS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키네시스 통해서 17TB 정도 되는 데이터들을 야구 데이터를 처리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해외 사례만 이렇게 알려드리면 뭐 이렇게 재미가 없으실 것 같죠. 그래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AWS를 잘 활용하고 계신 IJ웍스의 백정산 팀장님을 모시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객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IJ웍스에서 개발 맡고 있는 백정상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디스플레이 광고라든지 모바일 광고에 종사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저희 원래 생각했던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 많이 고심을 했는데요. 최근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리얼타임 마케팅, 거기에서도 리얼타임 비딩 얘기가 어떨까 싶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리얼타임 비딩이 무엇인지를 사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서 위키피디아를 검색해봤는데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어떻게 이제 비유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경매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리얼타임 비딩은 광고를 공급하는 매체와 그리고 그 광고를 실제로 진행하고 싶어하는 광고주 간의 어떤 경매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런 실시간 광고 시스템에서 지면을 공급하는 지면 공급자는 본인의 트래픽을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어요. 왜냐하면 광고를 비싸게 하면 할수록 매체는 수익이 올라가니까요. 반면에 광고주는 본인이 원하는 광고 이제 대상 혹은 그 광고를 꼭
봐야만 하는 대상에게만 하고 싶어 하고 가능하면 싸게 광고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두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 경합이 일어나게 되고요. 최근 모바일 광고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실시간 경매를 통해서 이 둘의 이해관계를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리얼타임 경매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저 한 명이 특정 매체의 광고 지면을 보게 되면 그 광고 지면 공급자는 광고 중개업체 애드 익스체인지에게 방금 어떤 유저가 이 광고 지면을 봤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광고 중개업체는 각 광고주 솔루션들에게 방금 이 유저가 이 광고 지면을 봤다, 혹시 입찰할 거냐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광고주 솔루션별로 어떤 경우에는 0.7달러를 비딩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유저는 우리 타겟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비딩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유저에게 광고를 해야 되겠지만 광고주가 건 예산 캡이 0.3달러야 라고 해서 0.3달러를 비딩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유저는 우리 광고를 꼭 봐야 해 라고 해서 0.9달러,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고 중개업체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했던 광고 솔루션에게 이 광고 지면을 낙찰을 시키고 그 광고를 송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실시간 경매 흐름을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모든 게 레이턴시 포함해서 100ms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앱을 켰는데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선 이 앱의 퀄리티를 의심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시간 경매에는 0.5초 이내에 고객에게 광고가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프로세스는 전부 100ms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이 이 실시간 경매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리얼타임 마케팅의 어떤 흐름을 파악하고 광고주 사이드에서 오디언스 타겟팅을 비롯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고민한 결과 탄생하게 된 솔루션이 IJ웍스에서 이번에 새로 개발한 트레이딩웍스입니다. 트레이딩웍스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몇 개의 숫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7,000인데요. 이 7,000은 현재 트레이딩웍스가 초당 입찰하는 광고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18억인데요. 이 18억은 트레이딩웍스가 취급하는 월간 디스플레이 광고 트래픽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20인데요. 이 20은 트레이딩웍스가 광고 중개 업체로부터 광고 요청을 받은 다음에 광고를 송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20ms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웍스에서 진행하는 모든 캠페인은 실시간으로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모든 성과 리포팅은 고객이 원하는 관점과 고객이 원하는 지표로 리포팅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트레이딩웍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좋은 기능들이 구현하기가 과연 쉬웠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트레이딩웍스를 개발하면서 저희에게는 가장 큰 3개의 미션이 주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20ms였고 두 번째는 광고주가 실시간 캠페인 운영이 가능해야 된다는 점이었고 마지막으로 광고주가 원하는 관점과 지표로 모든 리포트 출력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미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디언스 타겟팅 광고 요구사항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주가 본인의 앱에 이탈한 지 7일 이상 지난 유저들에게만 1일 3회 이상 노출하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유저든지 0.5달러 미만으로 입찰을 진행해야 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광고 소재를 롤링 형태로 제공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벌써부터 굉장히 복잡하죠. 이런 복잡한 광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 RTB 요청에 응답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RTB 요청이 왔을 때 광고 대상 유저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유저에게 몇 번이나 노출이 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어떤 광고를 이번에 보여줘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입찰해야 될지를 결정한 다음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을 처리하기까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 레이턴시 포함 100ms 이내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광고 중개 업체가 처음에는 광고 요청을 1000개씩 하다가 700개, 500개, 100개 점진적으로 광고 입찰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엔진은 무조건 20ms 내에 응답을 진행해야 되고요. 아시겠지만 이 모든 처리는 DB 액세스를 수반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때 전통적인 형태의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로 이 부분을 구현했는데 도저히 이 20ms 내에 응답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WS 솔루션 중에 이 조건을 부합시킬 수 있는 적당한 솔루션이 무엇인가를 찾게 됐고, 그 결과 다이나모DB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 광고 입찰에 필요한 정보들을 다이나모DB에 저장을 하게 됐고요. 다이나모DB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서 저희 광고 입찰에 대한 응답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광고 입찰을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입찰까지 걸리는 레이턴시를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전체적인 리퀘스트가 15ms 미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캠페인 운영입니다. 아무래도 이 모든 입찰과 응찰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 소진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광고주는 갑자기 광고 요청을 중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까지 소진된 예산을 궁금해하고요. 혹은 현재까지 광고 예산을 소진해서 나온 성과, 노출, 클릭, 실행이 몇 개인지를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실시간 운영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이 부분을 데일리 배치 형태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실시간 운영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AWS 솔루션을 찾게 됐고, 그 결과 키네시스 스트림을 통해서 광고의 입찰 결과를 저장한 다음에 분석한다면 광고주가 원하는 수준의 실시간 리포팅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키네시스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워커가 수집하면서 그 데이터 기준으로 실시간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트레이딩웍스에서는 시간대별, 광고물별, 성과별 다양한 관점에 따라서 광고의 성과를 실시간으로 트레이딩웍스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드혹 리포트였는데요. 광고의 요구사항이 복잡하고 타겟 오디언스 그룹이 세밀해지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포맷의 광고 리포트는 광고주에게 성과를 제대로 어필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광고주의 경우에는 매체별로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타겟팅 그룹별 성과를 보고 싶어 하고, 광고 소재별 노출량, 몇 명한테 노출됐는지, 혹은 지표를 일자별, 시간대별로, 혹은 이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해서 모든 내용을 광고주가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리포팅 형식을 미리 세팅해서 그 세팅한 대로 저장을 하고 보여주는 형태로는 이 광고주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고, 그래서 레드시프트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스키마나 인덱스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애드홉 리포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레드시프트의 애드홉 쿼리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러한 광고주가 원하는 모든 형태의 리포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요. 여기 스크린샷에 보시는 것처럼 광고주는 트레이딩웍스에 들어와서 리포트를 보고 싶을 때 본인이 원하는 관점이나 혹은 지표들을 토대로 실시간으로 계산된 리포트를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는 AWS의 솔루션들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서 저에게 주어진 아주 큰 3개의 미션을 전부 달성할 수가 있었고요. 이 모든 미션을 달성하게 되니까 저희 시스템 구성은 다음 차트처럼 변하게 됐습니다. 먼저 일래스틱 빈스토크로 구성되어 있는 입찰 엔진이 다이나모DB에 저장되어 있는 입찰 정보를 토대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실시간 입찰에 응찰을 하게 되고요. 그 입찰의 결과는 키네시스를 통해서 모두 스트림화됩니다. 그러면 리얼타임 리포트 워커와 S3 업로드 워커가 해당
스트림을 분석한 다음에 S3에 적재하거나 다시 다이나모DB에 저장을 해서 다음 입찰에 사용하거나 리포트를 하게 되고요. 레드시프트를 통해서 그 데이터는 전부 저장되고 광고주는 언제나 애드호c 쿼리를 통해서 원하는 형태의 리포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는 프로드 디텍트 쪽인데요. 그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은 부정 클릭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부정 클릭이 발생하면 광고주는 예산을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키네시스 스트림과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풀어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죄송합니다. 저희는 다이나모DB를 이용해서 각 요청당 20ms 내로 처리가 가능하게 됐고 키네시스 스트림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서 실시간 캠페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드시프트를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서 광고주가 원하는 모든 형태의 관점과 지표로 리포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랑 일하면 알게 되겠죠. 저희는 언제나 좋은 개발자들을 많이 뽑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같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멋진 사례였죠. 다이나모DB와 그리고 EMR과 레드시프트를 통해서 실시간 광고 비딩 플랫폼을 어떻게 잘 만들고 운영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들으셨습니다. 네, 이메일 있으니까 많이 입사 지원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제 제가 한 10분 정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막 눈에 보입니다. 이 미션들 중에 몇 가지 좀 부족한 점들, AWS 서비스에서 좀 있었으면 좋은 점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남은 시간 동안 잠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고 쉽게 진짜 데이터 분석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스시집 중에 스시로라고 하는 스시집이 있는데 여기 가면 그 스시 접시 뒤에다가 이렇게 센서를 부착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스시를 먹었는지 그걸 이제 체크해서 운영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어떤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리고 고객의 성향이 어떤지 그런 분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아까 백정산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플랫폼하고 비슷하게 분석을 해서 키네시스와 그다음에 키네시스 앱으로 통해서 레드시프트에 저장을 앱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면은 사실은 키네시스에서 오는 데이터를 바로 레드시프트라고 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을 해서 바로 시각화를 해서 보고 싶은데 사실 이게 좀 불가능하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 고객들이 나는 요렇게만 쓰고 싶은데 이런 기능 없냐라고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달 리인벤트에서 아마존 키네시스 파이오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오는 데이터들을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S3와 레드시프트에 저장을 해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전달되면 S3와 레드시프트에 확장성이 아주 높게 연속적으로 저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압축이나 암호화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아직은 저희가 서울 리전에는 키네시스 파이오스가 제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빠르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늘어난다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오스를 잠깐 클릭을 하시면요, Create Deliver Stream이라는 걸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마존 레드시프트에 저장을 하든지 S3에 저장을 하든지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퍼 사이즈를 정하고요. 그리고 압축이나 또는 암호화를 고려해서 저장을 하면 우리가 데이터들을 이렇게 쉽게 저장을 한 형태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사례는 그러면 데이터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받아서 앱으로 이제 저희가 처리하는 방법 또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레드시프트나 아니면 저장 장소에 바로바로 이제 저장을 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을 해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오는 데이터 중에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서 처리할 수 없나요? 이렇게 이제 요청하시는 고객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아마존 키네시스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이 서비스는 지금 현재 미리 보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내년도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리인벤트에 저희가 그런 내년이니까 올해죠. 2016년 안에 저희가 출시하겠다고 예고를 한 그런 어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데모를 보시면 이렇게 그 키네시스 스트림이나 아니면 파이어워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그 스트림에다가 넣어주면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바로 이렇게 이렇게 구조화가 돼서 보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원하는 데이터들만 추출하는 SQL 문을 작성을 해서 그 SQL 문을 저장을 해주면 그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이 SQL 문에 해당되는 데이터들만 따로 추출을 해가지고 리얼타임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네, 저 약간 시간이 걸리죠? 네, 요 테스트 SQL만큼 데이터들이 지금 현재 리얼타임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 데이터들을 원하는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에다가 로 만들어서 저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또 다른 파이어호스에다가 데스티네이션을 정하고 거기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한다면 리얼타임으로 오는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추출해서 이 레드시프트에 넣거나 또는 이 S3에 넣거나 또 다른 레드시프트에 넣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그 키네시스의 AWS 빌딩 블록은 크게 세 가지, 키네시스 스트림스, 그다음에 키네시스 파이어워스, 그리고 키네시스 애널리틱스, 이 세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손쉽게 운영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맞춰서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림은 현재 바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파이어워스는 일부 리전에서 사용이 가능하시고 키네시스 애널리틱스는 올해 안에 여러분들한테 손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미싱 링크가 있어요. IJ 웍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실시간 대시보드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개발을 잘해가지고 이제 광고주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잘 하셨어. 개발력이 워낙 뛰어나시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직접 회사에서 이렇게 뭐 일을 하다 보면 뭐 데이터 분석가 또는 개발자들은 이런 앱들을 빨리 만들어서 분석을 하는데 여전히 그 기존의 엔드유저, 기업 내 엔드유저 중에 뭐 세일즈라든지 마케팅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것들이 되게 도입을 하는 것들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래서 BI 툴들을 저희가 많이 가져와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BI 도구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비용과 또는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그 리인벤트, 지난 10월달에 리인벤트에서 아마존 킥사이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출시 예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손쉽게 BI 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도구고요. 근데 이게 엔드 유저가 개발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런 그 기업 내 고객들, 그러니까 뭐 세일즈, 마케팅 이런 분들이 바로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WS 서비스 내에 있는 데이터 소스들을 탐색을 해서 자동으로 그 필드 내의 관계와 형식을 인지한 다음에 가장 손쉽게 시각화를 해주고 추천까지 해주는 그런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굉장히 빠르게 분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메모리 기반의 그 고컴퓨팅 연산 도구를 사용하는 스파이스라고 하는 엔진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AWS에 있는 S3나 레드시프트나 RDS나 다이나모DB에 있는 데이터들을 바로 처리를 해서 유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각화를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유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각화를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일반적인 시각화 도구들 그리고 BI 툴들에도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스크린샷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3나 EMR이나 RDS나 레드시프트에 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의 이 데이터 소스를 받아서요, 이렇게 딱 그 원하는 도표로 통계치나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딱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데이터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선택한 데이터로 비교 도표들도 바로바로 그려집니다. 네, 거의 실시간으로요. 여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찾아가는 과정을 스토리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런 데이터가 나왔네. 야, 이거 굉장히 괜찮다. 그러면 이거를 스토리로 저장을 한 다음에
다른 내 동료나 아니면 뭐 제 보스한테 보고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건 참 의미 있어 보이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나 BI를 통해서 서비스를 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또는 큰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월 한 뭐 150불에서 250불 정도 되는 사용자 비용을 내게 되는데요. 3년 TCO가. 그렇지만 킥사이트의 스탠다드 에디션은 1년 약정시 $9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렴하죠. 거의 90% 이상 그 비용 절감을 거둘 수 있는 혜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서비스도 빨리 서울 리전에 런칭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사용자들한테도 좀 더 쉬운 도구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됐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어떤 그 실시간 분석을 하기 위해서 AWS를 만약 사용한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실시간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 필터링은 키네시스 애널리틱스 한번 써보고, 그리고 그것을 파이어호스에 바로 저장을 한 다음에 레드시프트나 또는 S3, 그리고 영구적인 저장을 위해서 글래시어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바로 레드시프트에 얻어와서 킥사이트에서 바로 BI 도구를 통해 갖고 엔드 유저한테 바로 전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런 어떤 전체 그 플로우를 잘 완성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서비스를 선택해서라도 특별히 저희가 중간에 앱을 만들지 않더라도 인프라와 서비스 운영만, 매니지 서비스만 가지고도 엔드 유저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분석에서 뭔가 하나 빠진 게 또 있어요. 뭘까요? 네,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셨다시피 IoT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IoT 세상이 돼서 굉장히 많은 커넥티드 디바이스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IoT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IoT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기술 패러다임을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존 웹 서비스는 IoT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AWS IoT라고 하는 서비스를 지난 리인벤트에서 또 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AWS IoT 서비스는 기기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AWS 안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좋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기기들 간의 통신들, 그리고 기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IoT AWS 내부에 있는 데이터로 보내는 방법들, 그래서 룰 엔진이라는 게 있어서 똑같이 그 기기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SQL 문으로 만들어서 원하는 데이터들만 룰 엔진을 통해서 AWS 안으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키네시스 파이오스 또는 키네시스 스트림을 사용해도 되고요. 이런 어떤 다양한 그 리얼타임 서비스를 선택을 해서, 또는 다이나모 DB를 선택해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런 다음에 SL에 저장을 하고, 저희가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들어오는 어떤 센서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계학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모델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가능한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최신 AWS 빅데이터 빌딩 블록들을 다 한번 같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죠. 네, 여러분들이 이 빌딩 블록들을 레고 조립하듯이 잘 조립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서비스들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서울 리전에서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AWS 다이렉트 커넥트라든지 아니면 AWS 디스크 임포트 기능 또는 VPC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기존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들도 쉽게 AWS로 옮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AWS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수집, 저장, 분석, 예측 같은 기능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WS 서비스가 굉장히 많고요, 다양해요. 그리고 아까 아이저웍스가 설명한 대로 이 요구사항에 맞는 기능이 있을까라고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데이터 패턴에 맞는 서비스를 먼저 AWS에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유즈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즈 케이스를 찾아보시고, 또는 저희 AWS에 있는 솔루션 아키텍트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좋은 어떤 솔루션을 찾아보는 AWS 서비스를 선택하는 그런 것을 먼저 해보시는 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매니지드 서비스를 활용을 하세요. 네.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것을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뭔가 관리해야 할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스도 RDS 또는 EMR도 만약 여러분이 하드 클러스터를 쓴다면 EMR을 쓴다든가, 그리고 DW도 레드시프트, 이렇게 AWS가 직접 관리를 하고 여러분들은 그 데이터들만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매니지 서비스를 활용하시는데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시간 데이터 분석 서비스, 아까 키네시스, 스트림스, 파이오스, 애널리틱스 같은 서비스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뭐 빅데이터 분석 자체가 아주 빅코스트, 즉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냥 저렴하게 여러분들의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빅데이터만큼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워크로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은 뭐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실시간으로 하려면 뭐 계속 해야 되겠지만, 어떤 뭐 과거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워크로드들은 여러분들이 그 AWS 클라우드를 활용하면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이제 영문으로 빅데이터 블로그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도 있고요. 다양한 사례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무료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들, 그리고 샘플 코드, GitHub에 저희 계정에 가시면 샘플 코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정보들을 잘 검색을 하셔서 또 찾으셔서 공부하시고 또 저희한테 물어보시고 이렇게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하시면서 저희한테 굉장히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면 그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서비스를 개선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빨리 제공해드리고, 저희가 굉장히 빠른 혁신의 속도를 가지고 서비스를 런칭하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연속적인 서비스 기능 딜리버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피드백을 주시고 저희 소셜 채널이나 블로그를 통해서도 많이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